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정치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방콕했습니다. 방콕. 방콕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최고죠. 추워가지고. 네. 네.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과연 뭘까요? 준비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회복, 도약, 포용 이 세 가지가 신년사를 통해서 제시한 새해 국정운영 비전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과연 오늘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냥 큰 감흥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집권 4년 차예요. 임기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성적 접근. 그다음 다짐, 의지, 기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네. 집권 4년 차면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서 국민 여러분 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셨어야 하는데 숫자 같은 걸로. 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남북 통합 프로세스 계속돼야 됩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돼야 합니다. 이런 말씀만 하셨지. 자, 우리가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식의 일을 했고 이런 식의 일을 할 겁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성과물이 없어요. 성과물이 없는 신년사 너무 기대할 것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그래도 눈길을 잡아끈 대목은 네. 백신 무료 아하. 접종이었습니다. 네. 백신 무료 접종은 상당히 또 큰 뉴스죠. 네. 김보혁 기자는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이야기를 적당한 자리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년사라는 자리가 제가 청와대 때 보면 두 가지로 분리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청와대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온갖 언론들이 기자들의 질의응답 중심으로만 기사를 써서 아하. 신년사를 한참 동안 준비를 해서 정말 1년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기자들 질문 응답으로만 되니까 그럼 그걸 분리를 하자 해서 일단 이번에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 강조점을 두고 싶은 얘기를 중심으로 했고 네. 며칠 뒤에는 이제 아마 청와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자리에서는 기자들이 묻고 싶은 것, 날카로운 것 많이 물어보겠죠. 저도 그 백신 뉴스가 가장 크게 들리긴 했지만 예. 사실 이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내고 예. 그러니까 백신 무료 접종 되겠지. 그 돈을 받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큰 기대가 오히려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없었고요. 네. 이제 신년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다음 달부터 백신 오고 네. 치료제 임박했고 터널의 끝이 보인다. 조금만 네. 참자. 우리 그동안 잘해왔지 않냐. 더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희망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 이런 게 많이 담겼으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자리에서 하겠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많이 근데 이제 비춰줬다. 표디님, 예. 우리의 신년사에서 네. 없던 게 있어요. 예. 없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값,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아, 부동산 얘기가 전혀 없었다. 주거 안정이라는 단어로 바꾸셨어요. 네. 그리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고 그런데 송구라는 표현을 썼죠. 네. 집값, 그다음에 예.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검찰, 공수처 이 아하. 단어도 사라졌어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뺐다 이거죠. 네, 야당과 협치 이것도 없어요. 통합이라는 표현도 없던데요.
그냥 보여줄까봐. 포용을 쓰셨죠. 아, 통합에 대한 예상이 많았는데 네. 포용으로 이제 며칠 전에 그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할 때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맞아요. 통합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명 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나오니까 네. 아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빼버리는 것 아하, 같습니다. 포용으로. 그리고 매년 있었던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한일 음. 문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이런 것도 없었다. 예. 저는 없었던 걸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자, 장성철 소장은 그래도 조목조목 어떤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비판을 하시고 그래도 코로나 무료 접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는 이런 비판을 주셨는데 네. 야당에서의 평들은 상당히 감성적인 비난성 그런 표현이 많았고요. 반대로 이제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 추진 등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논평을 내놨는데 문제는 네. 이런 여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뭔가 관심과 반응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거대 여당인데 네. 그다지 주목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 현 상황. 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나요? 그 어떻게 민심이 보세요? 떠나가서 네.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기대치가 낮아진 거가 기대치가 아닌가라는 낮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막 비판을 하고 뭐라고 막 꾸짖어도 아 그래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라고 국민들이 이제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네 길을 갈 건데 그렇게 속에 경읽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10대 입법과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히 좀 생뚱맞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어떤 대한 부분이 얘기. 가장 생뚱맞을까요? 그러면 탄소제로 2020년 네. 여기까지 하는 입법과제를 우리가 뭐 달성을 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데 네. 탄소 중립보다는 우리가 현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네. 그리고 뭐 음. 녹색 금융지원 특별법, 그린 뉴딜 기본법 이렇게 좀 그린 뉴딜 뭐 대통령이 하시는 일 네. 이런 거 뒷받침하겠다는 건데 조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의 요구와는 좀 어긋나 있다 네, 이렇게 탄소제로에 보시는군요.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그거 거보다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중요한데 예. 국민들이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을까?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이 더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보익 기자는 어떠세요? 좀 여당이 뭔가 관심과 주목을 덜 받는 느낌?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런 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예.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부 여당은 일단 여당은 그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중한 건데 원래 예, 게다가 대표는 더욱 더 신중을 해서 그렇죠. 이게 뭔가 얘기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 내부에서 예. 예, 이- 통일이 안 되고 그리고 야당과의 충돌도 있었고. 야당과도 그래서 그렇고요. 독주, 일방 음, 독처리 이런 오만한 여당 프레임을 음.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몸을 사리고 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도 막상 공정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네. 이런 데서는 급격한 변화는 안 되지 하면서 되게 몸을 사리고 예. 재계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해서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심지어 누더기 입법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많이 커지죠. 오죽하면 김도읍 그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아니 그렇게 뭐가 불만이면 단독 처리해라 우리 다리 비켜주겠다 이런 비아냥까지 하니까요. 예. 그 뭔가 상당히 지금 의석수는 많은데 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 상황에 내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타개가 될지. 연이어서 김보익 기자, 지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은 상당히 시끌벅적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여당은 일찌감치 이 출마 선언했던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 여당이 아니죠. 김진애 의원 말고는 뭐 출마 공식 선언하는 분도 안 계시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는 분도 안 계세요. 네. 박영선 장관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뭔가 뜸들이고 몸풀기하고 분위기 보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네. 이 상황 언제쯤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당의 선거 분위기가 나올까요? 늦었죠 이미. 이미 늦었죠. 늦었고 예. 야당이 시끌벅적하다는데 야당 시끌벅적한 것도 별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다른 이슈 다 죽고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네네. 누구랑 할 거냐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요. 음. 근데 일단 여당 주자들이 예. 좀 더 막 적극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상호 의원도 오늘 좀 발끈한 것 같은데요. 네. 그
TV조선인가요? 아내의 맛 그 프로그램의 여성 예. 후보들 맞아요. 박영선 그리고 나경원 두 예비 후보들이 음. 이렇게 프로그램에 등장하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사실상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김진애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좀 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뭐 그렇죠. 매일 하루에 정책 하나씩 발표한다든가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서울시장에 내가 왜 나가는지에 예. 대해서 서울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마음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만 이제 재고 나와야 됩니다. 박주민 의원 나온대요? 박주민 의원은 제가 방금 통화했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내가 적당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제가 얘기하는 건 박영선 예. 장관입니다. 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연말에 개각 명단에 원래 포함시킬까 했었는데 본인이 이번 개각은 법무장관이 너무 주목을 받는 거다. 나는 이번에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뒷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장선철 소장님, 일단 그 야당 단일화 문제는 좀 이따 자세하게 네.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현재 여권 여당의 이런 분위기가요. 혹시라도 야당에서의 어떤 단일화 협상의 지지부진함 내지는 갈등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네. 단일화가 안 되고 야당의 후보가 분열됨으로써 뭔가 조용히 끌어나가서 승리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적인 정책인 판단보다요.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좀 불리하다,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선뜻 이 후보군에 들어가는 게 정치적인 미래가 오르냐 그러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죠. 박영선 장관 같은 아하. 경우도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오늘 워딩을 보고 저는 출마할 거라고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네. 안철수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음. 결자이자 안철수 갈짓자 행보에 설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박영선 의원은 100%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하, 예. 기본적으로 여권이라는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네. 그만 계산하시고 음. 나오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올 분은 마음 있는 분은 나오는 게 맞다 그럼요. 이 말씀이잖아요. 네. 예, 뭐 질지 이길지 생각보다. 네. 네, 여기까지 듣고 일단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협 기자,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주 만나기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회동은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따라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오 전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대표 측은 그러나 MBC와의 통화에서 오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표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야권 후보군으로서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오세훈 전 시장의 소위 조건부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께서 크게 나무라셨어요. 일단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어쨌건 오세훈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만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요. 장성철 소장께서 야권 단일화 분명히 됩니다. 네. 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막 티격태격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도 많고 하는데 오세훈 전 시장과 안철수 대표가 만난다. 그러면 뭐 당대당 합당이냐 아니면 뭐 후보 단일화냐 어떤 형태로든 뭔가 논의를 좁혀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철수 오세훈이 만나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하죠, 합당을 대선자. 하거나 단일화 이 문제는요. 예. 지도부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화낸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 본인이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고 출마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네. 왜 조건부로 합니까? 대선 후보 자신은 대선 후보 대선에 출마해야 되라는 강박관념이 너무나 심한 것 같고 실패에 대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오세훈 너무 후보도.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것은 서울시장 후보 대권 후보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에 대한 뭔가 서울 여론은 특히나 네. 우세한 부분이 네. 나타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불안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날까요? 자꾸 이제 단일화에 얽매이는 거 보면은 예.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음흠. 현재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로 평가되는 오세훈, 나경원 이 네. 두 후보만 갖고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랑 막판 단일화를 하더라도 어허. 이길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하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지금 새로운
뭐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후보를 영입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국민의힘 비대위 차원에서 네. 지금 설 전에 어허. 기업가 출신의 누군가를 영입을 해서 안철수 대항마로 내세우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건 거의 뭐 빅뉴스인데요? 거의 영입이 끝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엘모 씨입니다. 엘모 씨 힌트를 좀 더 드리면 H모 씨가 아니고요. 엘모 씨입니다. 아, 엘모 씨요. 네, 한번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더 이제 진척이 되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제 밝힐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이 야권에서 야당이 인위적으로 후보를 띄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하.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됐고 저는 그분 이름을 아는데 네. 그분이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데 어쨌든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정당으로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요. 안철수라는 외부 변수 네. 뭔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맞닥찬을 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오세훈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가지고는 좀 안철수 네. 대표와 해서 이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깜짝 후보를 비대위에서 네. 영입할 계획을 거의 마무리 졌다. 네. 근데 그가 경제인 출신이다. 네. 엘모 씨다. 네. 조금 더 힌트 좀 더 주시죠. 이상은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얘기를 저는 했다가 걱정이 제가 취조를 되는 해야 게 되나요? 아니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 비대위에서 안 한다고 하고 아하. 본인도 이제 거부하면은 큰일 아니까. 아, 그 엘모 얘기를 씨는. 해서 오히려 망칠까봐. 예. 아니 근데 기업가 출신 엘모 씨는 네. 이미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쪽 당에서. MB? 그래서 예. 아니 저는 서울시장은 행정가, 네. 정치인, 네. 행정, 공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이지 예. 행정을 하면서 뭔가 이윤을 창출을 하는데 능한 기업가 출신들이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비대위 차원에서 어떤 후보인가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하면 지금도 한 10명 정도 후보가 있고 네. 그 10명 중에 신인급 자, 김보혁 기자님, 네. 지금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아, 그래요? 일단 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들 많이 내고 계신데 김보혁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의 최종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최종 선택은 네. 짧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짧게 시간이 지금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붙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쫄 거다. 아. 예를 들어서 삼자구도로 가서 내가 나가면 당신들 지는데 네. 해서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내가 양보할 테니 당신들이 나가서 이기고 다음에 빚 갚어 이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도 짧게 얘기하면 예. 안 돼요? 그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통합 경선을 치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네, 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이 가장 높지 네. 계속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희생을 해서 서울시장 승리를 위해서 네.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 그래서 통합 경선하겠다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아, 국민의힘 없이는 안철수 혼자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요. 네, 오늘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지났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김보혁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